너무 길었잖아요. 부상으로 아예 못 뛰는 시간이. 그 자체로 감동서사입니다. 복귀 자체가. 하지만 조규성 선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후반 43분에 마치 힘겨운 부상을 딛고 일어난 자신의 서사를 안무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 정말 그런 감동적인 동작과 과정을 통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작년 초 아시안컵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지금 A매치 득점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세욱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피파 랭킹 76위. 근데 남미 팀이지만 강호라고 볼 수 없는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아직 못 땄습니다. 지금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가 있는 팀인데 아무튼 이 볼리비아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경기를 시작했던 일본은 가나한테 2대0으로 마찬가지 승리를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두 팀이 상대를 바꿔서 우리는 이제 가나하고 경기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국대 인기가 최근에 계속 시들해져 가는 가운데 이번 경기는 33,852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파라과이전 관중이 무려 22,206명밖에 안 돼서 굉장히 다들 놀랬었는데 그 경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50%가 증가한 수치지만 이번 시합도 49,903석 정원 중에 7,051석이 빈자리로 남았기 때문에 현장 경기 중계화면은 잘 안 나왔지만 경기장 구석이랑 위쪽에는 빈자리가 굉장히 많았다더라고요. 가나전도 표가 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 금요일 경기가 화요일 경기보다 관중이 많이 오잖아요. 가나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번 볼리비아전도 결과적으로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피파 랭킹 76위입니다. 우리보다 쉬운 4계단이나 낮은 팀이에요. 게다가 시차적도 제대로 못한 팀입니다. 게다가 주전급 선수들을 여러 빼고 온 팀이에요. 이런 팀을 상대로 압도하기는커녕 실점 위기까지 수차례 맞이하는 등 아주 힘든 경기를 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면이었고 후반전엔 골도 좀 나고 좀 그래도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전반전 너무 좀 답답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우리 선수들이 실수 좀 많이 했었고 볼리비아가 여러 이유로 뭐 비자라든가 뭐 소속팀 문제라든가 주전 선수들이 몇 명 빠졌고요. A매치 경험이 10경기도 안 되는 선수들이 대거 포함이 된 그런 선수단을 이끌고 입국을 했어요. 실제로 볼리비아는 이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강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철저히 잠그는 축구를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선수비 후역습을 통해서 우리의 골문을 누렸었고요. 하지만 이 볼리비아의 이런 허술한 압박 체계, 다소 허술해 보이는 수비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뭐 하지 못했습니다. 볼리비아 축구가 우리한테 효과가 있었어요. 상대 한 명만 붙어도 우리가 탈압박을 쉽게 못하면서 횡패스, 백패스가 좀 난무하는 전반전 경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걱정이 됩니다. 두 가지 걱정인데요. 본선 가서 강팀들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그 빌드업이 이렇게 좀 잘 되지 않는 팀인데 우리가 과연 공격 찬스를 쉽게 만들어낼 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어쨌든 2대0으로 무실점으로 이겼잖아요. 이 결과가 오늘 드러난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묻어버릴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경기 내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2대0의 승리만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날 그 높은 점유율을 우리가 특히 전반전에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점유율을 유의미한 찬스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서 도리어 상대에게 속도감 있는 역습을 수차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제한된 기회에서 얻은 속공을 정말 대부분 슈팅으로 마무리를 짓고 끝냈습니다. 그 공격 시퀀스들을.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공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1대1에서도 많이 뚫리기도 하고 또 상대가 우리가 공 잡으면 무조건 측면으로 가는 거라 마치 분석해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을 갖고 있는 시간에 비해서 유의미한 공격 찬스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그렇게 다 노출이 되는 전술적인 움직임들을 우리가 심지어 최근에 3백을 많이 뛰었지만 포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백 변화의 어떤 그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를 했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특히 전반전 막판 10여 분 동안 정말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점유율까지도 그 시간대에는 상대에게 많이 내주면서 졸전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점들을 좀 찾고 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본선에서는 이날 볼리비아가 보여준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압박을 많은 팀들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속팀, 소속리그에서 그런 압박을 경험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주전조에 넣고 돌리는 것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날 폴백들 또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 경기력이 이날만 놓고 보면 좋았던
좋았다고도 이날만 놓고 봐도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기력이었어요.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볼리비아전에서도 이런데 이 경기에서 어떤 뭐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가 본선을 위한 팀을 꾸리는데 가산점이 될까봐 이 볼리비아전으로 좋은 평가가 나와서 그게 최종 엔트리에 들고 또 주전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봐 볼리비아전에서조차 좀 실수도 많이 나오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던 선수들도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 선수들은 소속팀에 돌아갔을 때 이것보다 높은 수준의 압박을 경험하거나 이것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 기량을 가진 선수를 상대할 기회가 적잖아요. 유럽 빅리그에 있는 소속팀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선수들은 그런 경험들을 일상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고 또 그거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이 그 개별 선수들의 현재 속해 있는 팀이나 리그의 수준보다 본인이 오래 봐왔고 대표팀에 짬이 좀 되는 선수들, 대표팀 조직력이 잘 녹아들어 있다고 판단하는 선수들 위주로 지금 팀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높은 차원의 높은 수준의 팀을 만났을 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볼리비아와 특히 홈 경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경기를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팀에게도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날 이 주전조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반 내내 실수도 많았고 또 측면 일관된 공격 전술, 또 백패스 선호 이런 모습들 때문에 후반전에 선수 교체나 전술 변화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노교체, 노변화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고전을 하다가 후반 10분에 손흥민 선수의 직접 프리킥골로 이제 리드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진짜 뭐 전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 손흥민이 전술이지 뭐. 예. 손흥민 선수 개인의 완벽한 기량, 그 개인 전술에 의한 골입니다. 이 골 아니었으면 그때까지 경기 우리가 잘했다고 절대 볼 수 없는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나저나 토트넘 니들은 왜 손흥민한테 직접 프리킥을 이렇게 못 차게 한 거야? 아무튼 이 골로 승부를 가져오게 되긴 했는데 이 골이 이번 시합에서의 아쉬움들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는 이날 후반 30분에 교체 투입됐던 조규성 선수의 감동적인 골로 2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복귀는 정말 너무 길었잖아요. 부상으로 아예 못 뛰는 시간이. 그 자체로 감동서사입니다. 복귀 자체가. 하지만 조규성 선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후반 43분에 마치 힘겨운 부상을 딛고 일어난 자신의 서사를 안무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 정말 그런 감동적인 동작과 과정을 통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작년 초 아시안컵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지금 A매치 득점을 한 거예요. 출전도 한 18개월 만에 한 거고 조규성 선수의 건재가 확인이 되면서 대표팀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좀 다양한 카드를 갖추게 됐다는 또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이날 손흥민 선수가 고립됐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 상대에 따라서 손흥민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포지션, 잘 쓸 수 있는 어떤 전술적인 운용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왼쪽에 이날 선발로 나왔던 황희찬 선수가 좋았어요. 예,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기여를 많이 했지만 중앙이 됐든 왼쪽이 됐든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을 최대한 잘 살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날 전반전 내내 손흥민 선수가 갇혀있고 또 우리가 중원을 통한 공격 전개가 되질 못하면서 측면 쪽 일관된 그런 공격 시도를 했는데 그러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넘어왔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손흥민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자, 이날 우리 대표팀 그간 꽤 공들여왔던 3백을 잠시 밀쳐두고 다시 4백으로 돌아간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김승규 골키퍼 그리고 이제 4백에는 김문환, 김민재, 김태현, 이명재 그리고 김진규, 원두재가 3선 2선에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그리고 출연방 손흥민 원톱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황인범 선수가 빠진 자리 누가 나올지 많이들 좀 고민을 좀 궁금해했잖아요. 뭐 옌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김진규 선수를 황인범 선수 자리에 넣고 또 수비적인 미드필드 자리에 원두재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원두재 선수는 3선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좀 맡았는데 3백 만들러 내려가기보다는 확실히 그 3선에서 머물면서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무난하게 플레이를 좀 했습니다만 볼리비아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압박이 매우 위협적인 팀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네, 좀 더 좀 고민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선발에 옌스 빠진 게 근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원두재 선수 자리가 아니더라도 뭐 김진규 선수가 이날 잘했습니다만 김진규 선수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저는 지금 이 우리가 3백을 쓰든 4백을 쓰든 우리 대표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저는 어쨌든 사이드백 자리라고 보거든요. 옌스가 그 자리 할 수 있고 또 2선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 1, 2부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좀 할게요. 아무튼 이 정도로도 기회를 안 주는 건 너무
놀랬습니다. 선발에 안 나왔는데 이날 경기 종료 5분 남겨놓고 투입을 했거든요. 뭡니까? 정말 국적까지 버리고 온 선수인데, 바꾸고 온 선수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뛰켜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결단을 내리고 또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 1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라면 테스트는 해봐야죠. 실전에서. 좀 충분한 출전 시간이 줘야죠. 단 한 번도 45분 이상 출전 기회를 주지 않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대체 왜인지 궁금합니다. 자, AI 평점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7.9점 받으면서 스타맨 선정이 됐고요. 주요 기록 보면 75분 뛰면서 공격 포인트 1개, 한 골 넣었죠. 슈팅 1개, 그리고 이제 키패스 2개, 볼 터치 48번, 박스 안 터치 5번, 코너킥 7번, 볼 경합은 8번에서 3번 이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경기에 많이 개입을 하기가 어려운 시합이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많이 고립된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림 같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A매치 통산 54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고요. 경기 후에 아무래도 좀 일찍 이번에 LAFC 플레이오프 일정 휴식기가 길기 때문에 일찍 들어와서 쉬었잖아요. 그 휴식 덕택에 좋은 컨디션을 좀 유지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더 많은 시간 뛰고 싶다. 풀타임 못 뛴 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 대표팀이 매 경기가 경험이고 숙제다. 그러면서 이제 강팀들하고 경기를 할 수 있어서 도움 많이 된다. 다음 경기 아프리카 팀, 가나, 피지컬 좋고 타고난 선수들이 많은데 잘 분석해서 좋은 경기 하겠다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어요. 자, 평점을 계속 보겠습니다. 골키퍼 김승규 선수는 손흥민 선수하고 같은 점수 받았고요. 황인범 자리에 나온 김진규 선수가 7.8점, 왼쪽 윙어 황희찬 선수가 7.7점, 대체로 점수가 높습니다. 100경기 기념식을 가진 이승우 선수가 좀 평점을 높게 못 받았어요. 전반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멋진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거 외에 평소 이재성 선수에 비하면 좀 조용조용했습니다. 자,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잔실수들이 많이 나왔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백패스 빈도가 높은 것도 좀 걱정을 많이 키운 그런 요소였고요. 이제 우리 대표팀이 이제 18일에 화요일에서 가나전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공식 A매치 소집은 3월달밖에 없습니다. 월드컵 전에.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온 조합이 주전조에 좀 근접한 어떤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반전도 교체를 꽤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자, 볼리비아 상대로 2대0을 승리를 거둔 우리 대표팀 얘기 후토크 정리해봤습니다.